최영식 씨와 이상해 씨는 올해로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부의 긴 세월을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고생했고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손을 잡고 버틸 힘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낼 때는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와 생계에 매달리다 보니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는 집안일로 하루를 보내며 그저 살아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집을 떠나자 부부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너무 넓게 느껴졌고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웃으며 나누던 일상적인 이야기조차 사라져 두 사람은 각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줄어든 자리를 다툼이 채워갔습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를 탓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무심해? 당신은 왜 늘 내 말을 흘려듣기만 해? 같은 말들이 오가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는 생활. 한때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최영식 씨는 은퇴 후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내 이상해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강좌에 참여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활 패턴은 오히려 두 사람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서 뭘 하라는 거야? 이제 나이도 있고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변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다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이상해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나 너무 답답해요. 남편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친구는 요즘 조론을 했대요. 결혼은 유지하면서도 각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론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남편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상해 씨의 입에서 나온 조론이라는 단어는 거실 공기를 단번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영식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조론이라니 결국 이혼하자는 말이랑 다를 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해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혼이 아니라 서로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거예요. 당신도 답답하잖아요. 나랑 이렇게 하루 종일 얼굴 붉히는 게.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억울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어.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당신이랑 아이들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썼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혼자 살자는 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번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해 씨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40년 넘게 가정 지키며 살았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지만 늘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놓아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이지만 너무도 다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식 씨는 여전히 조론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론, 과연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질문을 품은 채 부부의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딸 최민정 씨가 부모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을 한 어머니를 본 민정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이상해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아빠가 조론을 하려고 한다. 민정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조론이요?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식 씨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이혼은 아니야. 그냥 같이 살면서도 각자 자유롭게 살자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납득하지 못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부모님은 여전히 한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부부였습니다. 엄마 아빠 평생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남처럼 지내겠다는 게 저한테는 더 슬퍼요.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상해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헤어지자는 게 아니야. 서로에게 조금 더 편안한 거리를 두고 싶은 거야. 내 아빠도 나도 너무 지쳤어. 그런데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했어. 그 말에 민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짙은 침묵이 거실을 감싸며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부의 조론 선택은 이제 자녀 세대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조론을 결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영식 씨와 이상해 씨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생활 방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도 함께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각자 먹고 싶은 시간에 따로 차려 먹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영식 씨와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상희 씨의 모습은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진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식 씨는 자유를 얻은 듯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낚시도 다니고 바둑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지곤 했습니다. 반면 상희 씨는 요가 수업을 등록하고 그림 그리기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수채화를 다시 붓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 인생도 아직은 진행 중이구나라는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의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짧았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거리감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편안하다는 사실을. 조론은 부부에게 새로운 일상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조론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아들 부부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따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며느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함께 산책을 나가던 단골 이웃은 영식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같이 사시면서 각자 생활을 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우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훨씬 나아요.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식 씨 역시 마음속에서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이지. 늙어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스스로의 선택을 긍정하며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혹시 부모가 갈등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조론은 두 사람에게 평온을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숙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론 생활이 1년을 넘어가자 영식 씨와 상희 씨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집에서 눈을 뜨지만 서로의 하루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씨는 친구들과 낚시 약속을 잡고 상희 씨는 요가 모임에 나가며 각자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함께 밥상에 마주 앉는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 번은 손주 생일 잔치에서 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괜히 조론을 택한 건 아니신가요? 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부부야. 다만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 아빠도 나도 더 행복해졌어. 사실 영식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싸우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존중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사실 두 사람은 이 선택이 쉽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의 거리를 인정한다는 것, 그건 용기이자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노년의 삶은 더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웃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부부가 조론으로 더 사이가 좋아졌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또래 부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하고 둘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고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참 고맙네.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그러게요. 앞으로도 우리 남보다 멀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헤어지지도 말고 지금처럼 살아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부부로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조론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영식 씨와 이상해 씨 부부의 사연 속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부부로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갈등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해답이 바로 조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